혹시 토슨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이게 자, 내러티브를 바꾸면은 인생이 바뀐다. 내러티브를 바꾸자 했네요. 내러티브는 이야기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는 얘기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내러티브는 허구에 가깝다. 영화가 그렇고 연극이 그렇고 그림이 그렇고 때로는 음악이 그렇다. 나는 예술에는 문의하지만 최근에 대학원생들이 쓴 이중섭 작품을 관람한 적이 있다. 사실 이중섭은 한국인에게 유명한 화가였고 특히 소를 그린 여러 점의 그림이 너무 유명해서 한껏 기대하고 관람을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엽서에서 직접 낙서를 그린 것 같은 선보등만한 그림들을 보면서 속으로 뭐 이런 건 나는 그리게 또 생겼는데, 그러다가 그가 제주도에서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그렸다는 그림을 보면서 특이하다는 인생을 받았고, 담배 포장지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바로 핸드폰으로 이중섭과 그 작품의 이미지를 담기 시작했는 순간에 마음의 작은 감동이 큰 포도가 되어서 나의 심금을 울렸다. 이중섭은 일제의 감정에 유복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림의 소질을 보이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본인 아내를 만난다. 일본인에 대한 경명심을 가진 조선으로 돌아와서 교사로 근무하던 이중섭은 아내를 불편해하는 주변 사람의 시선과 이를 불편해하는 아내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선을 그림으로 드러낸다. 이북이 공산화되면서 우르주아로 몰려서 겪은 고초,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온 가족과 사슬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끝자락 제주도까지 피신한다. 먹을 게 없어서 바닷가에서 길을 잡아먹으며 온 가족이 잠시 즐거웠던 시절에, 그리고 더 이상 가난을 피할 수 없어 가족 모두를 아내의 나라 일본으로 보내고 곧 뒤따라가겠노라고 다짐했던 이중섭.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엽서의 그림과 편지 위로움을 달래며 가족이 다시 만난 날을 그리던 이중섭. 그의 인생은 더 어렵게 꼬여갔고 알코올 중독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그들을 그리워던 가족을 눈물로 담아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편지와 내러티브를 접하면서 갑자기 뭉클해지기 시작하자 그의 그림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먹었지만 그게 못내 미안했던 이중섭은 저에게 이 시간을 용서해 달라고 빌며 그림으로 위로를 전한다. 아이들과 함께 낚시하는 그림,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빈들을 서서 해맑게 웃는 그림을 보며 나는 나오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혹시 학생들이 볼까 구석에 앉아서 감정을 쏘으려고 애썼지만 북받친 서러움이 전신을 시감으며 저층맞게 울었다. 한 집의 가정으로서 이중섭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와 모든 게 불확실했던 시대의 아픔과 또 절곡을 온몸으로 견디었던 한 인간의 인내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러면서 이중섭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캐나다의 가족을 두고 힘들었던 지난 1년간의 기러기 시절의 내가 떠올랐던 것일까. 모든 게 풍족해도 부족해 보였던 극도의 괴로움과 고독이 배부와 목을 찌른 듯한 아픔이 있었다. 이중섭의 그림 속에 표현된 삶의 내러티브가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온몸으로 느껴졌다. 경험자와 기억자, 내러티브의 힘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관람하는 정도였다. 다시 한번 찾아온 이중섭은 또 다른 감동을 주었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나는 행동 경제학을 창시한 로벨 경제학 소장자 데니엘 카너먼이 생각이 났다. 그는 인간을 경험을 자아와 기억 자아로 나눈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우리가 그간의 행복 연구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장애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된 연구를 해왔다고 고백했다. 경험 자아란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가정해보자. 헤어지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여행 가던 그 순간에도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뒹굴며 예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예전 아내와의 여행은 더 이상 행복한 경험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군대에서 처절을 생각할 정도로 역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한 남자가 있다. 그런데 그는 제대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군대 얘기만 늘어놓는다. 왜일까? 그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난 과거와 경험의 내러티브를 부여하는 자아가 바로 기억의 자아다. 데니얼 카너먼은 기억 자아를 다른 말로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대중과 학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책 내면소통의 저자 김주원 교수는 더 나아가서 배경자아를 이야기한다. 결국 배경자아가 복잡한 삶의 맥락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서 에피소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내러티브는 혼자만 등장하는 독백이 아니다. 훌륭한 영화는 히어로와 함께 항상 빌런이 등장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갈마든다. 전신 화성을 극복하고 모교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의 내러티브도 그렇다. 사고를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사고와 만났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헤어졌다고 담담히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빠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차가 폭발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그녀는 기억자가 든든했기 때문에 살아났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지선 교수의 경험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역시 대학교 1학년 시기에 사고로 전신 화상을 겪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적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되찾은 뒤에도 화상의 형태에서 심적으로 자유로워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처럼 누군가의 내러티브는 나의 내러티브에 만나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성을 한다. 내러티브가 서로서로 만남을 통해서 구성을 한다.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 내러티브는 우리 인생을 바꾼다. 내러티브. 나는 일남 5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외모에 대한 심한 열등감으로 학교를 걷도록 어린 시절 내 열등감의 원인은 부모님의 교육 수준이었고 공부도 그렇다. 공부해서 덕분에 연세대 학교를 이렇게 했지만은 캐나다에서 고3인 둘째 아들을 맞아서 열심히 뒷벌이 해주는 큰 아들이 한국에 와서 나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간다. 하나는 세폴스키 교수의 데니엘 카마드 교수를 지적으로 소개해준 일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수용에서 빅터 프랭클의 책을 선물로 준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네요. 자, 이렇게 플랭크 상처치요. 나는 옥시토신이 우리의 내러티브를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옥시토신이 스샤 35장에 가서 브로이트에서 아들러로 편도치에서 전두 여부로 신체 활동은 우울증에 좋을까요? 라는 답변에서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직장에서 신체 활동은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울증 유병률을 3배까지 높이는 반면에 여가로서 즐기는 신체 활동은 많아질수록 우울증 유병률이 반토막 난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가 있네요. 노동을 운동으로 만드는 법은 노동을 운동으로 질을 운동시키는 방법에는 트레드밀에서 뛰기하는 방법과 쳇바퀴에서 뛰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운동을 시킨 지와 아예 운동을 안 한 지와 비교할 때 누가 먼저 죽나 연구해봤더니 트레밀에서 뛴 지가 가장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는 운동 안 한 지 그리고 쳇바퀴에서 운동한 지가 마지막에 또 왜 그랬을까? 트레밀에서 뛰는 것은 지 스스로 선택한 운동이 아니었고 그렇군요. PT 반면에 쳇바퀴에서 운동을 하지는 달리기를 놀이로 생각을 했다. 즐겁게 마라톤을 너무 해서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유익하다.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주변 환경에 먼저 반응하는 내부인은 편도체와 혐오로 알려져 있는데 달리기는 심박수를 올리고 호흡을 가쁘게 하며 땀을 나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올 때는 큰 스트레스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이 스트레스를 재미있게 특이하게 내 구조를 보면 특이하게 편도체는 해마 옆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바로 해마에 저장해두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협적인 상황, 우리를 헤아리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두엽이 똑같은 상황을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두엽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두엽이 중요하다. 파충류에 대해서 신인류의 대로 전환해야 한다. 화내지 말아야지. 브로이트는 히스테리어의 원인을 트라우마로 보고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기억과 그 뒤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트라우마 치료의 관점으로 본다. 편도체와 해마 그리고 장기 기억의 연결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프로이테스 아들들아, 나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모든 국민이 보았을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또 주인공 모세를 소개하고 싶다.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태생이 히브리 사람인데, 그래서 강가에서 그렇게요. 왕제로 성장하고, 그런데 대략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 히브리 노예를 핍박하는 이집트 가난 하나를 맨손으로 때려주기, 어쩌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영웅의 자의식 같은 것 말이다. 그런데 다음날 자신의 구워졌던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목보하고 이를 말리자 한 사람이 왜 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이 우리도 죽이라고 욕하는 걸 보고 겁을 먹은 채 광야로 달아난다. 전날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이미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이다. 모세는 살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뒤도 들어오지 않고 달아난다.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 시보라를 만나고 또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게르솜이라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렇게 또 둘째를 낳을 때도 모세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이나 치는 루즈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맥락에 이렇게 모세가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을 이름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 산에 불붙은 떨기에서 위대한 사명,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자신이 과거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나니 새로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세였지만 이제 과정이 결국 히브리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이 되어졌다. 내러티브 프로이테스 아들로 받기 한다. 편도체적인 번사 작용이 아니라 전도협적인 맥락의 해석과 의미 부여가 우리 인생을 미래의 지향적으로 바꾼다. 아들로는 자신의 선전적인 창의와 메사의 형과 비교되는 열등감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힘이라고 여겼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못 받아서 난 옥시토신이 낮아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못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자. 그래서 옥시토신 리더십을 가져보자. 또 그런 일하도 내가 좋아서 할 때 기쁨이 된다. 우리 중에 팀원이나 학생을 선착순 달리기처럼 경쟁적으로 다루는 리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리더십은 나쁜 예의다.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옥시토신 리더십을 만들어보자.